이지만 진짜 무엇을 생각하면 가슴 뛰게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본다면 이것도 있죠.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 뛰는 게 과연 뭘까 나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매일매일 다른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똑같은 일인데 상황은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일을 생각하고 내년을 생각하고 5년 후 10년 후 생각할 때 진짜 가슴 뛰고 있다면 그건 진짜 대표님들의 비전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게 믿겨지질 않아요. 왜 믿겨지지 않냐면 원래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홍당무가 되고 온몸으로 땀으로 목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선생님들 앞에 대표님 앞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안 떨고. 이유가 뭘까? 엄청 노력 많이 했겠죠. 연습도 엄청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하나씩 저에게 이제 쌓인 거죠. 원래 이렇게 말도 못했어요. 고개 숙이고 다녔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일이 제게 벌어진 겁니다. YTN에서 이걸 좀 한번 소개했는데요. 여기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면서 그걸 습관으로 명령하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분명히 가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3개가 나왔어요. 마음, 습관, 혁신. 근데 우리 모두는, 우리 대표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뭘 아시냐면 내가 뭐 하고 있고 왜 가슴 뛰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진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습관만 바뀌면 된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수많은 분들이 실패작이 연속되는 이유는 습관을 잘 못 바꾸세요. 이것만 바뀌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 중에 몇 프로 안에 든 분들은 습관을 바꿔서 그 자리에 가요. 오늘 강의가 제가 이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론은 다 빼요. 왜? 우리 대표님 워낙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이론은 너무 잘 아세요. 책 읽으면 돼요. 근데 오늘 이론은 다 뺐던 이유는 제가 실제 경험하지 않는 건 여기서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그럼 좀 따끈따끈하겠죠?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오늘 지금 제가 나누는 내용들이 제가 해보니까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김 교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걸로 알아요. 대표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이것 하나 정도는 조금 더 챙기면 도움이 되겠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에게 이제 프로필을 달라고 해서 적다 보니 이렇게 적히더라고요. 제가 최종 졸업장이 국민학교 졸업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보니까 30가지 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국민학교 졸업하면 떠도는 인생이 됩니다. 어디 오래 붙어있지 못해요. 이유는 짓밟고 사람 취급 안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직업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자, 이 프로필 가지고 우리 동국대
AP 과정이 어느 정도 센데 저를 부르겠습니까? 절대 안 부르죠. 근데 제가 이것은 과거이고 현재 그러면 너의 프로필을 좀 줘. 그래서 이제 적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적히더라고요. 예, 제가 야간 공부해서 아내를 만나고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검정고시합니다. 그리고 야간 대학교를 나갔는데 이쪽으로 갔어요. 원래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 쪽으로 그냥 뛰어든 거예요. 그럼 왜 사업이냐? 길거리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시야가 확 열리는데 3년 만에 제 인생이 그 자리에서 길에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굳이 제 목회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화 여자대학교의 글로벌 평생교원의 최고 명등 강사 과정이 있어요. 거기 제가 일기수를 했는데 3기부터는 제가 책임 교수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강사들이 이 과정을 하길 원해요. 첫째는 이화여대 총장님 도장이 찍혀요. 두 번째는 이 과정이 하도 소문나가다 보니까 여기 가서 강의 과정을 하면 어디 가서도 강의하는데 흔들림이 없다. 정리가 잘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많이들 오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저에게도 중요하지만 이걸 가지고는 저 안 부를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와요. 어디서 강의해 봤어요? 이 질문이에요. 자, 노정으로 시작했어요. 한국 토스트의 프랜차이즈 처음 내준 게 2000년도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내준 거예요. 막 내주다 보니까 10개가 나가더라고요. 아, 이게 프랜차이즈구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안 내줬어요. 처음에는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받았어요. 제 이름을 쓰라고 하면서.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길에서 하고 있는데 다 매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화점이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야, 너는 길거리잖아. 난 백화점이야. 뭐 이런 어깨를 막 재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더 이상 안 되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2004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나가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회사는 이렇게 대단한 회사인데 또 어디서 강의해봤지? 이런 질문이 들으니까 조금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강의 어디 있나 보고 이제 쭉 정리해보니까 참 안 가본 데 없더라고요. 지금 25년째 삼성그룹은 강의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강의를 몇 개월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어디에서 강의해봤냐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삼성은 어마어마하게 냉정한 곳이에요. 이렇게 120명의 과장 승진자가 앉아서 강의를 2시간 혹은 3시간 들어요. 이걸 평점을 합니다. 10점 만점에 9점이 넘어가지 않으면 담당자가 그 다음 강의 안 불러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냉정합니다. 도움이 안 되면 바로 컷이 돼요. 그런데 이제 삼성에서 제가 스네카를 하고 있는데 요청이 온 거예요. 강의 요청이. 왜 그러나? 나 지금 길거리 노점상인데 그 삼성그룹에서 과장 승진자가 5,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이 길거리 노점 아저씨한테 강의 요청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삼성하고 조인하고 이제 프랜카드를 들어가서 프랜카드를 보고 이 삼성은 초인류 기업 가겠다라고 봤어요. 프랜카드를 보니까
초인류 기업 삼성이 딱 시켜있더라고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길거리 노점 아저씨를 불러다가 과장 승진자 삼성에서 15년, 20년 이분들이 과장 달기 전에 강의한다? 저는 충격 먹었어요. 어떻게 삼성이 길거리 사람을 부르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강사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다 와서 너무 놀랬던 거예요. 한 주에 월요일날 교육 들어갔다가 수요일날 나와요. 이분들 2박 3일 동안 하고, 그리고 수요일날 또 들어가요. 일부. 그리고 금요일날 나와요. 근데 저는 마지막 특강을 맡긴 겁니다. 왜 제가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점심 식사하고 있으면 제가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차가 와요. 왜 저희 집까지. 그리고 제가 시간 내서 내려가면 문을 열어줘. 너무 부담돼. 그리고 앉으면 닫아줘. 백밀러 꺾어. 음악도 전혀 들리지 않아요. 자리가 넓어요. 슬리퍼까지 있어요. 지금 길거리에서 노점하는 아저씨가 지금 이 임원들이 타고 다니는 그 차를 지금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문을 또 가니까 열어줘요? 안내를 해줘요? 이 강의장 반만해요. 강사 대기실이. 누가 여기 와 있고 누구는 어쩌고 하면 쭉 설명을 해줍니다. 상상을 초월했어요. 강의가 끝났어요.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왜 그렇죠? 나 이런 아무것도 없고 그냥 2시간 강의 앞뒤 모르고 그냥 강의하고 내려왔을 뿐인데 다시 이 차가 저희 집까지 데려다 줘요. 이걸 조금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부장 승진자, 신입 직원 계속해서 부르는데 저는 한 3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25년째 가고 있어요. 왜 그랬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 뒤로 3년 넘어가면서 제가 PPT를 정리해서 저희 직원한테 안 맡기고 제가 직접 다 만듭니다. 컴퓨터 컴자만 나와도 경기했던 제가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노트북이 어떻게 켜지고 꺼진지 몰라서 사오자마자 우리 큰아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켜니? 어떻게 끄니? 이게 시작이에요. 지금 이런 이력이요. 꿈만 같아요. 꿈만 같아.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 다 못 썼겠죠. 왜? 워낙 많으니까. 저희 배경을 보면 흥부와 놀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저희 집 작은 집이었고요. 방 한 칸인데 부모님이 8남매를 낳아주셨어요. 제가 4번째입니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태어난지 알겠죠? 한 입을 덮고 사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집에는. 신기하게도. 큰 집에는 제가 30분 걸어가는데 논전당 다 큰 집 거예요. 누나 4명 태어났어요.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제가 차남이라 양자로 이미 갔는데 저만 몰랐어요. 어디가 큰지고 어디 작은지 몰라요. 어렸을 때 가더라고요. 그런데 큰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새 큰어머니가 오셨어요. 자, 이제 제가 드라마 얘기 안 해도 이제 다 끝났죠? 네. 네, 그런 상황이에요. 큰 집에 살 때는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작은 집에는요, 검정 고무신이 최고였는데, 큰 집에 양자로 대를 이을 사람이 가니까, 책보 가방이 아니라, 가방이 있고, 신발이 종류별로 다 있고요. 옷이 계절마다 다 있어요. 제게. 그런데 결국 큰 집에 못 살아요. 왜? 큰어머니가 작품을 너무 잘 그려놨어. 어떤 작품일까요? 원래 아이가 없다고 했는데 뒤에 3명 숨어 있어.
그리고 저 밑에 30분 걸어가는 운전답이 하나씩 없어져. 제가 못 견디겠죠. 왜 못 견디냐면 그렇게 만드셔. 그래서 결국 저는 다시 작은 집으로 봅니다. 여기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하는 게 그래도 대단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중학교 가야 되는데 중학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학비가 없어요. 근데 저희들은 기회가 왔어요. 5학년, 6학년 때 제가 기계체조 선수를 뽑힙니다. 뽑혔는데 호랑이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야, 3주 연습하고 군대에 가 있는데 거기 등수 안에 들어. 말도 못하고 연습을 했는데 진짜 3주 만에 그때 당시 일반이 60명, 70명 아시죠? 네, 아주 차고 넘쳤어요. 근데 군 전체가 기계체조 선수들이 다 오는데 3주밖에 연습 안 했는데 등수 안에 들으래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해서 2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1등 할 수 있는데 부정선수가 낀 거예요. 어느 학교에 중학교반을 데려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걸 파악을 못한 거죠. 결국 이제 1등 자리에 놓쳤지만 3등 안에 든 거예요. 중학교에서 저를 데려가려고 부모님 설득하다 결국 설득 못해요. 그래서 중학교 못 갑니다. 그래서 결국 저의 일터로 가죠. 14살입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에 이제 갔는데 기술자들이 참 대단해요. 이렇게 좋은 이름을 안 불러. 야, 석공하라 이게 아니라 야, 쫄다고 이리와 싫어. 그리고 지금 여기 공부가요 다 이로와 영어밖에 없어요. 저를 천재로 착각하시는지 한꺼번에 한 번만 알려주겠대. 그러더니 막 부르는 게 하나도 모르겠어요. 얘는 목이야, 얘는 바이스프레, 파이프레지 하면서 한꺼번에 다루는데 한 50가지나 돼요. 기술자는 자동차 리더로 들어가서 뭔가 막 고치다가 야, 쫄다고 몽키! 그러면 이제 이게 뭐지, 몽키가? 아, 이거게 지금 갖다 줍니다. 맞으면 괜찮은데 틀리면 내가 튀어나오는데 어디로 와요? 제 몸으로 날아와요. 14살이에요. 이걸 살짝 던지는 것도 위험한데 그냥 제 몸을 정확히 맞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상상에는 이미 뼈가 부러져서 산상 조각나서 맞히지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리가 커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처음 이렇게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부터 울음이 없어져요. 왜 그렇죠? 울음소리 나니까 다른 쇳덩어리 다 날아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14살 먹은 애가 사람이 무섭다. 기술자는 사람이 아니다는 게 바뀝니다. 길에 가다가 어른들 만나면 머리를 푹 쓰게 해요. 특히 기술자처럼 이렇게 형들을 만나면 자리를 피해가요. 이때부터 고개를 못 들고 삽니다. 고개를 땅에 박고 살아요. 왜? 사람이 무서워졌어요. 누나가 이 소식을 알고 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야, 석궁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빈곤이 너무 심한데 못 먹고 죽는 사람도 많은데 이 책을 읽고 사람이 변화돼서 세상을 바꾼 사람도 있고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부가 되는데 진짜 많은 사람이 이 책 읽고 바뀌었어. 너도 읽어봐. 이걸 주고 간 거예요. 그걸 접하고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힘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하나가 좀 이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 노트북으로 하려다가 여기다 옮겼더니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삥 나고 뭐 이런 것은 조금 이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어른들의 습관을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 생활하는 게 싫었는데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은 안 하지만 다 그냥 그대로 다시 줄 것 같아요. 인생 반을 살았는데 너무 잘못 살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거 어디서 깨달았냐면 스낵 물고 길거리에 나가서 3년 만에 깨달은 이거였어요. 아하, 내가 게으르구나. 두 번째 보니까 내가 시간 개념이었구나. 세 번째 보니까 얻어먹는 게 익숙하네. 이게 훨씬 빠르네. 이것이 더 낫지 않아? 이렇게 살면서 너무 충격 먹은 게 이거였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왜? 저희 주변에 모델이 너무 많아.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자, 왼쪽과 오른쪽 보니까 긍정의 말, 긍정의 생각, 긍정의 행동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왜 이쪽을 선택해서 살았지? 불평, 불만이 너무 가득해. 건드리기만 해 터져. 이런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핑계까지 됩니다. 나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어째서? 알고 봤더니요. 긍정과 부정은 너무 큰 차이인데 그냥 쉽게 선택한 게 오른쪽이었어요. 이게 마이너스 인생인 걸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왜 왼쪽 분들은 똑같은 환경인데 저렇게 플러스 인생 살고 계실까 봤더니 선택을 잘했더라고요. 환경 관계없었어요. 가난 전혀 관계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뽑은 분들이 계시는데 결국은 어떻게 살아봤더니 이런 것을 선택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불만족스럽죠. 세상 욕하고 돈 있는 사람 뭐라고 야단치고 있고, 왼쪽의 분들이 긍정이 말을 하냐고 생각도 다르고, 근데 똑같은 출발을 했는데 왜 저렇게 부를 누리고 여유가 있지? 자, 이러면서 이제 제가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큰 집에서 엄청난 자금을 주면 제 인생이 바뀔 걸로 알았는데 제가 저를 보고 바뀌지 않았을 때 아무리 큰 돈이 와도 저는 알겠더라고요. 왜 큰 집에서 그렇게 안 했는지를. 어른들이 가문의 태를 이을 사람인데도 주면 다 망할 것 같아서 안 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저의 디자인은 저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선택합니다. 그래, 내 인생은 내가 디자인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첫 출발이 요거예요. 어디 의지하거나 손벌리고 이게 다 끊고 진짜 내 인생을 내가 가지고 이제 가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요. 성공했던 분들의 책을 읽어내기 시작하는데 너무 충격을 많이 먹어요. 아니, 이렇게 사시는구나. 그럼 나는 지금까지 너무 허상하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세계 부자들의 70%가 물려받은 줄 아는데 여기 기록되거든요. 다 흙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가능성 그렇게 본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